농촌진흥청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 기후위기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장님 본격적인 좀 말씀 듣기 앞서서 네. 지난달에 있었던 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AI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 농림부의 현업부서 같은 거죠. 네, 저희 쪽은 그 기술 개발해서 농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청입니다. 농업기술을 ODA 사업으로 제3세계에 전파하는 일들을 꽤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전 세계에 몇 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파견된 게 20개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협력체를 79개의 나라와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 지원을 해주는데 79개. 그중에 네. 직접 우리가 나가 있는 데가 20개입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예요? 아프리카 아니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요즘 하는 카리브까지 이번에 했고요. 태평양 지역의 섬나라까지 2027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스탄 이런 나라는 안 해요? 거긴 아시아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으로? 네, 카자흐스탄하고 몽골까지? 몽골도 하고 있고요. 네, 우즈벡과 키르기즈스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긴 하겠대요. 지금 그 해당 나라의 국가 원수까지 와가지고 네. 고맙다고 한 적이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업무보고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외국 국가 원수가 와서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네. K농업기술이 해외에서 큰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 가지고 ODA 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이라고 하는데요. 다자협력은 오늘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데 아시아권에 그리고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중남미권 그리고 카리브권 4개의 권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자협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게 20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들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밖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전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가는 그 파견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파견됩니다. 그렇군요. 농업기술 전문가가 갑니다. 예. 하나 예를 들어서 몽골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몽골에서는 2023년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에서도 벼를 재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 40년 동안 많은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저희 코피아 센터에서 그걸 시도를 했죠. 네.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좀 건조하지 여름 않습니까? 건조한 것도 예. 있죠. 그런데 건조한 것들은 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물이 있는 지역을 찾은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찾았어요. 어느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기간 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종자가 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희들이 그 종자를 가지고 한 3가지 종자를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우리 종자를 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땅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땅이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물도 없지만은 우리는 좀 중성이나 약간 알카리성 토양이 좋은, 약간 산성 토양이 좋은데 거기는 완전히 알카리성 토양이었어요. 그걸 농업기술로 푼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짧은 기간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도 짧아요. 그래서 그 육묘 기간을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육묘를 저기서 비닐하우스에서 한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6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파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알카리 토양은 저희들이 그 비료 같은 것을 넣으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중성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진주 올벼라는 벼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강원도 진부 쪽에
거기서 조금 재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저희들이 재배되고 있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있는 품종을 보존했다가 그걸 활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성공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국가 원수까지 와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 네. 그렇게 또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외국의 K 기술을, 농업 예. 기술을 지금 하고 예. 있으니 또 많은 나라들이 더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농업 기술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은 AI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를 융합하는 부분들을 업무 계획에 좀 담았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의 AI인데 그 AI라는 기술을 우리 농업 기술에 융합을 하자. 네. 그러면서 이 농업 기술에 융합을 함으로써 우리 농업 기술 발전을 훨씬 더 가자. 그러면서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게 AI를 농업에 융합하면서 그러면 농업 소득을 20% 올리겠다. 예. 그래 농작업 안전. 농업을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20% 감소하겠다. 그리고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 기간을 30% 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에 있는 현안들이 많아요. 그 현안들이 있는데 우선 AI를 통해서 농업 컨설팅을 하는 거죠. 컨설팅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들. 네. 그리고 AI를 통해서 농촌을 좀 공간 구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에는 너무 팩트가 너무 다양했던 거예요. 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잘 안 되는 거를 AI를 빌려가지고 그런 설계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농업 데이터는 저희들 좀 자랑스러우니까 조금 낯간지럽지만 저희 농촌진흥청이 자랑해 주십시오. 예. 농업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양질의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시키죠. 예, 그리고 저희 직원 모두를 AI 리터러시를 가진 또 영역 있는 인재로 예. 만들어내겠다. 그런 것들이 그 AI 융합 전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 AI 융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때 발등에 떨어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 가지긴 한데 당장 네. 이제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지금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좀 일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해결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힘들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과거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제는 다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농사 쪽은 거의 99.7%가 다 기계화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반농업 쪽이 문제인 거죠. 뭐 마늘, 양파, 배추 이런 것들이 다 고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8대 발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기계화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화가 또 재밌어요. 단지 기계 한 작물에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 땅을 갈고 또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또 묘를 심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작물에 5가지 이상의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들이 팔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작물의 70%가 팔대 작물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거기만 해도 산술적으로 40개의 기계가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한 반 정도는 기계가 개발돼 있고요. 네. 2027년까지는 모든 기계를 다 개발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 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계만 개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워낙 그 자기 특색이 많아가지고 재배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재배 방식을 다 기계에 맞추는 작업까지 저희들이 다 할 거죠. 예. 그러면 저희들은 2028년까지는 8대 밭작물에 대한 모든 과정의 기계화를 완성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지금은 한두 개 정도는 거의 졸업을 시키고 있고요. 다 예, 기계화를 벌써 해가지고 그렇군요. 양파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제가 졸업을 시켰습니다. 다 기계화한 데이터, 예. 기술은 다 세팅돼 있고 네. 예. 그리고 2028년까지는 8대 작물에 대해서 다 졸업시키겠다. 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기계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다 돼 보면 있습니다. 되겠군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의 발달, 예. 이걸 통해서 농촌의 고령화도 해결을 하고 또 일손이 부족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로봇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네. CES에서도 피지컬 AI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봇을 농촌에 투입하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로봇이 들어가면 편해지죠. 그냥 로봇이란 것은 결국 AI가 가미된 거잖아요. 예. AI 가미되면 이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자율주행 장치예요.
뭐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장치 하잖아요. 예. 트랙터에 자율주행 장치를 저희들이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 있기 때문에 제도 때문에 안 되지만은 예. 이 밭에 논에 여기는 법적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지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 자율주행 장치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 뭐 24시간. 예, 보면 눈은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예. 사람은 눈으로 보고 가시광선으로 보지만은 기계는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노지 같은 경우 과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에 제일 일하기 힘든 게 제초예요. 아, 풀 베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벌초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네. 풀 베기 너무 힘들다. 힘드시죠. 그 과수원에 풀 베는 것들, 그리고 농약 치는 것들, 예.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과일을 따잖아요. 그럼 운반할 때 네. 이때 가장 힘들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로봇화하고 있고요. 또 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하우스에는 거기에서 농약을 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예.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는 것들. 그리고 운반 로봇.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확 시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예. 모니터링 로봇까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농촌 로봇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셨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까 고령화에 대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 고령화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농업 현장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러 현장에 가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예. 또 사고가 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픈 게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나 그런데 그렇죠.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는 돈을 벌어서 그 동네 병원에 다 갖다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반복적인 어떤 노동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픈 것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같은 거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사고 많이 나요. 나죠. 그러니까 예. 농기계 사고, 이 두 가지가 농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조직부터 만들었어요. 네. 2023년도에는 농업인 안전팀이라고 임시 조직으로 만들었지만 작년 연말에는 농업인 안전과로 정규 조직으로 만들었고요.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농업인들의 가장 큰 거는 인식 전환인 거예요. 농업을 하면서 별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 전환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일부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 그렇죠. 그걸 몰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농작업 안전관리자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골센터에 2명씩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우선 20개 시군에 40명, 올해는 이제 44시군에 88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농작업 하는데 안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이 나왔지만 한여름에 온열 질환 문제가 많잖아요. 많았죠. 거기에 예. 특히 농업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현장을 많이 가요. 근데 어르신들은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는데 그거를 스스로 깨우치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선도 농업인들을 선정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그 아주 폭염 시즌에는 농사를 하지 말고 일을 네. 하지 못하고 들어오게 해라.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이렇게 농업을 하면서 사고 나고 또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결과로 나올 네. 것을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온열 질환 말씀하셨는데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참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사실 병해충 네. 문제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담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하다 보니까 온난화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국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성하지 못했던 건데 환경 조건이 자기한테 좋은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단을 하는데 AI 기반의 병해충 영상 진단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32종의 작물에
331개 병해충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점점점 이걸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AI도 했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병해충 왔었을 때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제 모델, 그러면은 이 농업인이 진단을 하고 그 우리 시스템에서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 약을 쳐라,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네. 그 방제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후와 관련해서 지금 병해충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네. 이 작물 재배 지역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사과하면은 네. 대구. 근데 요즘은 연천 DMZ 사과라고 위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열대 또 작물들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천천히 되면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항상 저희들은 품종을 육성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럴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기후 변화의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배추 같은 경우는 고령지 배추가 있었는데 여름철에 네. 그 여름철에 고령지에서도 이제 배추가 안 되는 정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품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품종을 저희들이 육성을 했어요. 하라듀라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도 우리 국산 배추를 먹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콩 같은 경우 침수가 되면 다 죽어버리는데 네. 이게 조금 높은, 이 밑에 있는 분야가 좀 높은 그런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침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물이 차가지고 하루 정도에서 물이 빠지는 데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품종들. 예. 참 재밌죠. 재밌네요. 예, 예. 그래서 다양한 쪽으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들을 만들고 있는데 연평균 약 18종의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 10년 보니까 거의 한 370종 이상 품종을 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꾸준히 기후가 변화하는 이상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농산물에 대해서 먹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은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예. 데이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예. 팀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자랑을 해주셨어요. 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네. 자, 이런 데이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위성을 쏜다고요. 농림 예.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하시던데 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농림위성은 지금 다 조립돼 있습니다. 네. 작년에 다 조립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6월이나 8월 정도에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쏘아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농림위성이라는 것처럼 농업과 산림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게 쏘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위성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농작물의 재배 면적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느 만큼 자랐나, 작황이라고 하죠. 그 작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농산물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수입을 준비해라. 근데 과잉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사전에 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농업 직불제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농업인이 거기에다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그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쉽지 손이 않습니다. 가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훨씬 일이 좀 손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위성이 없지만은 해외에 있는, 특히 유럽에 있는 위성을 이용한 영상을 가지고 다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 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쏘고 연습하면 내년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우리 위성을 가진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참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예. 농촌으로 한번 가서 있어보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농업 스마트 농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농업에서 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치유 농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석이조 같아요. 자, 이 치유 농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업 행위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예. 그걸 해보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우울감도 줄어들고 또 자신감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업 행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치유농업센터 광역 쪽으로 좀 김해에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광역시와 그 도에 거기에는 치유농업센터가 하나씩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거기에서 기술 개발도 하지만은 보급 역할도 하죠. 그리고 국내에 치유 농장으로 이제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그 치유 농장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표준화하고 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얻으려면 좀 제도화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치유 그렇죠. 농업사라는 것도 있어요. 자격증인가요? 예, 네. 한 3년 전부터 치유농업사 2급 제도가 운영이 됐고요. 예. 원래 저희들이 치유농업사 1급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치유농업사 1급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양질의 어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그걸 영위하고 그럼으로써 그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소소하게 주말 농장을 통해서 예. 굉장히 너무 좋다. 예. 스트레스가 그냥 풀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젊은 분들 예. 중심으로. 이렇게 농업이 요즘 주목받고 있어서 그런지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라는 또 명칭으로 이분들을 부르는데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농업 현장에 제일 어려운 것들이 농업 경영주 현재 평균 연령이 예. 거의 70세 육박합니다. 예. 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8세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40세 이하의 농업 경영주 네. 숫자가 4,60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네요. 너무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이 저희 농업 현장에 온다면 보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왔었을 때 어려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농지 쪽에는 우리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똑똑 청년 농부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농들이 농업 현장에 오는데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농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나 또 예산 사업이나 그걸 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들어오면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만약에 그 정보에 더 알고 싶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저희 농촌진흥청으로 오면 다 그걸 컨설팅 해줍니다. 예. 그만큼 한 명이라도 더 오는 사람을 저희들은 쫓아내지 않고 더 확실하게 우리 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은데 이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때가 됐는데 농촌진흥청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기술의 집합지네. 농업 기술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푸드테크와 관련해서도 농촌진흥청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푸드테크라고 한다면요, 좀 광의로 얘기한다면 네. 우리의 먹거리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그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로봇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좀 약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조금 사각지대에 있던 그러니까 고령인들 그리고 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케어푸드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는 지금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회복할 때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양식을 먹고 그러는데 그 보양식도 흡수가 안 되고 아니면 구역질 나서 못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식용곤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곤충의 어떤 단백질이 그 회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가지고 예. 저희들이 쉐이크 형태로 해서 해보니까 의외로 잘 드셔요. 최근에 유명 유튜버 궤도도 예. 그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저희들 대체 단백질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콩만이 아니라 저희들 대체 단백질 만들 때 버섯 같은 것들. 버섯에 있는 그 섬유소를 가지고 오면은 이 대체 단백질의 구조를 저희들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푸드테크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직도 더 작년 2월에 더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특히 청년 농업인들도 단지 현장에서 농사를 통해서 생산성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가공 쪽을 통해서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이 농업 기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네. 것들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